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 정책적 대응 방안,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 보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그 필요성 및 연구 목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술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급격히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ICT 기술이 융합된 비대면 의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의료 기술, 특히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의 한시적 호연과 이후의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침을 보완해 왔으나 다만 이제 이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 또 비대면 이게 원격 의료에 따른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아직 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로 인해 또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서 완전한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긴 합니다. 최근 이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도화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단순 도입은 어, 지향하면서 뭔가 좀 산업 활성화와 또 환자의 그 안정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연구 방법으로서 해외 법제 비교 검토와 또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법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당초 본 연구는 비대면 의료 전반에 대해서 3년 기획으로 그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연구원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 기기, 디지털 의료 제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히 디지털 치료기기에 관하여 적절한 규제 방안, 그리고 진흥 방안 등에 대해서 미국, 독일, 일본의 해외 법제를 비교 검토하고 또 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서 연구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왜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제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우선 미국은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을 주도하며 FDA를 중심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허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파악하는 데 당연히 필수적인 국가라 할 수 있고요. 독일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공적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실질적인 처방과 수가 보상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서 국내 보험 급여화 논의에 가장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법 체계 및 의료 환경이 유사한 아시아권 국가로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서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한국 제도의 연착륙을 시사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또 예, 샘플로서 좀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규제를 진행해 왔으나 이를 이제 법적 구속력 갖춘 체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 하에서 규율하기 어려웠던 이 첨단 디지털 의료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법적 기준이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의료 도입의 의미와 디지털 의료 제품법 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치료 및 디지털 치료 기기 개념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예, 관련 산업 및 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또 국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출된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 및 국내 현황에 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기기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되는데요.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는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사전 예측과 적극적 중재를 가능케 하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한데요. 2025년 3월 기준 임상시험 승인 품목이 90개에 달하고 2023년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가 국내 1호로 허가를 받은 이래 최근 니코틴 사용장애, 시야장애, 호흡 재활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10개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현재 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법 제도는 아직 의료보험 수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과도기적 상황에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인허가 절차,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 절차와의 연계성은 아직 명확하게 또 그 제도, 그 법 도입의 취지를 아직은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선 방안을 저희가 도출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해서 주요 시사가 될 수 있는 이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저희가 살펴보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FDA 인허가 관련하여 21세기 치료법 제정 및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 개정 관련 FDA 규정과 가이던스 등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 규제에서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과제인 이 미국 보험청 및 민간 보험사에 의한 지불 보상을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적 노력이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단계에서는 미국 보험청의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인허가 후 급여 적용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병행 심사도 별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규제 동향과 유사하며 미국도 2025년 디지털 정신건강 치료기기 G코드 등 정신건강에서의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과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계속해서 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로 전환 이제 보급되면 당연히 이제 그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와 연계되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의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에서의 그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가이던스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법 또한 의회에 발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은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법적 건강보험 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시켜 처방 앱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가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법은 환자가 의사나 치료사의 처방을 통해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법정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공적 재정에 의해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의 일원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전통적 의료기기는 시장 진입적 인상적 효과를 입증해야만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임시 등재 제도를 마련하여
이 CE 인증과 기본적 안정성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보호금 급여를 인정받으면서 효과 입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임상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에서도 의약품 의료기기법 등법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로 인정받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심사 제도에 관해서도 데시포 SAMD라고 해서 의료기기 프로그램 상담 창구 설치를 일원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제도, 심사체제를 정비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 의한 승인 심사를 거쳐 후생 노동 대신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심사 기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는 부분에서 한국적 상황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 우리와 같이 그 기존의 의료기기에 관련된 제도에서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의료기기의 인증과 보험 특가의 도입 방향의 기존의 틀에서만 논의되다 보니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재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미국, 독일의 성공 사례와 또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이제 그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참고해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의료기기법에서의 그 규율 대상에서 좀 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제품에 대해 좀 더 특화된 규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환자 대상 사용을 허가해 주는 데 그칠 뿐 정작 시장 활용을 위해서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앞서 일본의 예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의료 현장에서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보험이 적용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의 경우에 소비자가 적정한 비용 부담을 해줘야 비로소 제품 상용화와 개발 기업의 생존이 가능해진다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의 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디지털 치료 기기 산업의 성장을 도우려면 현행 제도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보험자에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확신 없이 구매를 종용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도 자신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치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어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재정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제정으로 디지털 의료기기에 특화된 규제 체제는 갖추었으나 디지털 치료기기의 실질적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이후의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의료 기술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면서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법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규제에서 법적 구속력 갖는
갖는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기반을 넘어 실제 산업 생태계에 작동하는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기에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평가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의료기기 규제 틀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특성에 부합한 유연한 심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이 식약처에서 이미 1차 심사를 해서 임상까지 요구되는 부분들을 1차로 했는데, 이를 기존 의료기기의 친습적,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기와 같이 2차 임상 평가를 또 하다 보니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의 특성을 완전히 못 살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 단일화하는 심사체계, 단일화하는 위원회 심사체계 도입이 좀 필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용 증거의 적극적인 활용을 좀 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독일의 사례처럼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하되, 시장에서 확보된 실사용 데이터를 사후 평가의 핵심 근거로 인정하는, 앞서 말씀드린 유연성이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이를 신뢰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부, 인증기관, 개발사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 기기로서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 증진도 있지만, 이 기기 산업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서 규제 당국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가 실태, 뭐그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서의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분야를 살펴봤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의 제정 및 시행의 의미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저희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정책적 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